병원비로 수백만 원, 아니 수천만 원을 쓰고도 국가가 돌려준다는 돈을 안 받아가고 계십니까?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갈 때는 그렇게 아까워하시면서 정작 내가 낸 돈보다 더 쓴 병원비를 나라에서 환급해주겠다고 하는데 왜 신청을 안 하시는 겁니까? 심지어 이건 여러분이 가입한 민간 보험회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몰라서 못 받고 귀찮아서 미루는 사이에 국고로 다시 귀속되는 여러분의 돈이 매년 수십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통장에 꽂힐 수 있는 100만 원, 200만 원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잃어버린 권리, 그리고 병원비 폭탄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동아줄에 대해 아주 냉정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돈의 흐름을 팩트로 꽉 채워드리는 기자의 시선 양봉희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입니다.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대상자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실비보험과는 어떻게 겹치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구독 누르고 저랑 같이 이 복잡한 제도의 껍질 한번 제대로 까보시죠. 우선 팩트부터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가 전 세계적으로도 훌륭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훌륭함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안전장치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1년 동안 병원비로 쓴 돈이 나의 소득 수준에 비해 너무 많으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내주거나 환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정한 상한선까지만 내가 내고 그 이상은 나라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알아서 주겠지, 병원비 결제할 때 알아서 빠졌겠지 하고 말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제도는 크게 사전급여와 사후 환급으로 나뉩니다. 병원에서 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이 일단 병원비를 다 내고 나중에 공단에서 여러분에게 직접 통장으로 쏴주는 사후 환급 방식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우편물을 보냈는데 이사 가서 못 받았다거나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무시했다거나 하는 이유로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취재를 해보면 특히 어르신들께서 자녀들에게 짐되기 싫다고 병원비 꾹꾹 참으시다가 나중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를 돌려받는 것일까요?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소득분위라는 숫자를 봐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을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눕니다. 1분위가 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이고 10분위가 가장 높은 구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의 경우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87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1분위에 해당하는데 올 한 해 병원비로 5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나는 87만 원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413만 원은 국가가 내준다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반대로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는 상한액이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소득이 많으니 좀 더 부담하라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아주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입니다. 무조건 병원비 많이 냈다고 다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바로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의 차이를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오로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에만 적용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병원에서 비싼 MRI를 찍었는데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됐다거나 1인실 상급병실을 썼다거나 미용 목적의 치료를 받았다거나 하는 비급여 항목은 1억 원을 써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만났던 한 사례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50대 남성 김모 씨였는데 암 수술을 받고 병원비가 2천만 원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당연히 본인 부담 상한제에 적용을 받아서 수백만 원을 돌려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통장에 들어온 돈을 보니 생각보다 턱없이 적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수증을 뜯어 보니 2천만 원 중에 1,500만 원이 선택진료비가 비급여 주사제 비용이었던 겁니다. 결국 이 제도가 적용되는 금액은 나머지 500만 원뿐이었고 거기서 상한액을 뺀 금액만 돌려받은 것이죠. 여러분, 병원비 영수증 그냥 버리시죠? 그러면 안 됩니다. 영수증에 적힌 급여와 비급여 칸을 나누어서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감으로 내가 병원비 많이 썼으니까 많이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나 다름없는 태도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본인부담 상한제가 가진 진짜 딜레마, 바로 민간 실손보험, 즉 실비와의 충돌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귀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실비보험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에서 혹시 이런 문자 받아보신 적 없으십니까? 본인 부담 상한제에 해당하는 금액은 빼고 지급하겠습니다. 혹은 나중에 공단에서 환급 받으실 테니 그만큼은 보험금에서 공제하겠습니다. 라는 내용 말입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냐고요? 보험사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실손보험은 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인데 본인 부담 상한제를 통해 나라에서 돈을 돌려받으면 그만큼은 환자가 실제로 부담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돈은 안 주겠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럴듯합니다. 이것을 이득금지 원칙이라고도 부르죠. 하지만 가입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돈 내고 건강보험료 냈고 내가 내 돈 내고 실비보험료 냈는데 왜 양쪽 혜택을 다 못 누리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물론이고 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이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약관에 본인 부담 상한제 관련 면책 조항이 없어서 가입자가 이기는 경우도 있었지만 2009년 10월 이후 표준화된 실손보험 약관에는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나 보험사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환급금을 추정해서 미리 떼고 주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것입니다. 보험사 직원이 안 줍니다 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꺼내서 몇 년도에 가입했는지,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에 본인 부담 상한제가 명시되어 있는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약관은 깨알 같은 글씨로 되어 있어서 읽기 싫으시죠? 하지만 그 깨알 같은 글씨 속에 여러분의 수백만 원이 숨어 있습니다. 부자들은 그 약관을 변호사를 시켜서라도 분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그냥 넘어가십니까? 또한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을 둔 자녀분들도 집중하셔야 합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사회적 입원, 즉 치료가 필요 없는데도 장기 입원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본인 부담 상한제 기준이 일반 병원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면 최고 상한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런 디테일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요양병원비 계산할 때 뒤통수 맞았다고 하소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제도는 감정에 호소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정해진 룰 안에서 내가 어떻게 플레이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우편물 기다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으로 지급 신청서를 보내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누락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더 건강보험 앱에 들어가서 미지급 환급금 조회를 눌러보셔야 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 이 방송 보시고 앱 설치해서 조회해보시면 밥값, 아니 며칠치 생활비가 잠자고 있는 분들 꽤 계실 겁니다. 본인 계좌로 신청만 하면 며칠 내로 입금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귀찮다고 안 하실 겁니까? 간혹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기사님, 저는 소득이 좀 잡히는데 그래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상한액 기준이 높아질 뿐이지 제도 자체에서 배제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병에 걸려서 대학병원에서 중증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소득이 높아도 병원비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건 저소득층만을 위한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권리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보험금 청구 안 합니까? 권리는 챙기는 사람의 몫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 단순히 나라에서 주는 용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하지만 이 방어선도 여러분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하셔야 할 행동 강령 딱 정해드립니다. 첫째, 스마트폰을 켜고 건강보험공단 앱을 설치하세요. 둘째, 환급금 버튼을 누르세요. 셋째, 만약 최근 1, 2년 내에 큰 수술이나 장기 입원을 하신 적이 있다면 병원비 영수증을 다시 꺼내서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의 비율을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입하신 실손보험 약관을 펼쳐서 본인 부담 상한제 관련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형광펜 그어가며 확인하세요. 모르면 당하고 알면 챙기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냉혹한 룰입니다. 내 돈은 남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국가도 보험사도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침묵합니다. 팩트로 무장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현명한 금융소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팩트로 꽉 채운 경제브리핑 양봉인의 돈방석의 양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